최후진술에 명시적으로 승복한다는 말이 없다고 이걸 시비 겁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헌재 재판이나 또 지금의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 재판이 말도 아니게 엉터리로. 고성국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 박사님께서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지켜보셨죠? 저는 어제는 안 지켜봤어요. 네.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네. 기성 언론들이 조각조각으로 무슨 속보 형식으로 해서 맞아요. 네. 전하는 거가 그 기성 언론들의 그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일부러 안 봤고요. 그리고 새벽에 최후진술문이 대체로 전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거를 2번 정독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 나름대로 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어제 그제부터 이제 최후 변론이 있다고 하면서 예. 그 기성 언론들과 좌파들이 일제히 그 주문이랍시고 한 것 중에 보면 재판 결과를 승복한다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설로 많이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최후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좌파들이 떠드는 거 보니까 또 일부 언론도 그러던데 편승해서 승복 선언이 없어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장혜찬 앵커도 재판 여러 개 받아보셨잖아요. 그럼요. 네. 재판 받을 때 승복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합니까? 그런 경우 없죠. 그러면 네. 선고한 다음에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최후 변론에서 뭐 얘기해요? 그렇지도 않죠. 그럴 기회나 그럴 절차 자체가 없죠, 사실은. 아니 왜 유독 대통령한테만 그걸 요구합니까? 아니 저는 이 승복 이걸 갖고 시비 거는 걸 보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제일 잘 알겠구나. 이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다는 거를. 네. 하도 개판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놓다 보니까 누가 봐도 야 이렇게 해서 파면이라도 결정을 하면은 이거 대통령이 승복하겠냐? 지것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승복해야 된다고 프레임을 또다시 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파면이 됐는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너무 불공정하니까 거부해버렸어요. 그랬었죠. 네. 거부했습니다. 재판 자체를. 그러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나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승복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고 감옥에 가서 4년 9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승복이라는 거는 그건 진짜 참기름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도 가짜가 횡행하니까 진짜 찾는 거지. 참기름이 진짜 아니에요, 원래. 그렇듯이 재판에 임한다는 것은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선거에 임하는 것도 선거의 결과를 승복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네,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한거할 때는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대통령한테 승복을 먼저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최후진술에 명시적으로 승복한다는 말이 없다고 이걸 시비 겁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헌재 재판이나 또 지금의 그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 재판이 말도 아니게 엉터리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종북 주사파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쥐가 찔려서 쥐 스스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뭐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 최후 변론을 보면서는 저는 기각을 확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하건 기각이건 저는 대통령 복귀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복귀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구체적인 이야기 계속 짚어볼 텐데요. 고성국 박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저는 짚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론이 조각조각 잘라서 보도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A4 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 전문이 여러분 웬만한 언론사나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문을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 언론사에서 한두 문장 떼가지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것만 왜곡하듯이 부각시키는 그 기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을 꼭 한번 정독해 보시라는 말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보수고 진보고 할 거 없이 주요 언론에서 강조하는 승복 하는 게 사실상 이 불공정한 헌법 심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일종의 어떤 강요가 아니었나. 네. 그런 불공정한 프레임이 최후 진술하는 그날까지도 대통령에게 가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최후 진술 전문을 쭉 보시고 이거는 기각이든 각하든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확실해진 것 같다라고 방금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어떤 근거, 우리 불안해하는 시청자와 국민들이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한 2달 전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네. 그 후에 곧바로 이제 1차 탄핵, 2차 탄핵으로 해서 이제 탄핵이 된 그 상황에서 보면 뭐 탄핵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처럼 네. 만들어졌어요. 기성 언론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몰고 갔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탄핵 찬반 의견에 관련된 여론조사라든지 하는 게 다 절대적으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여론을 이제 뒤집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헌법재판 시작하던 2달 전에는 그냥 파면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됐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여론이 달라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통령 파면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문영배나 4명의 좌파 재판관들한테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그 4명의 헌법재판관한테 네.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떠했고 네. 또 어떻게 그 계획된 계엄이었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법하게 시작돼서 적법하게 끝났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헌재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2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도 잘 밝히거든요. 네. 그래 놓고 나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게 2가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하나는 합적법성.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목적성. 네. 적법해야 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한테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런데 최근에 여론이 급변하면서 뭔가 이게 기각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잡히자 좌파와 기성 언론이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귀하면 대통령이 힘을 얻어서 다시 계엄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막 마구잡이로 막 써대고 그렇잖아요. 있죠. 예.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확신을 가질 만큼의 설명을 합니다. 이미 그 계엄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네. 다 알게 됐는데 뭘 또 알리려고 또 계엄하냐. 그럴 일 절대 없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복귀한 이후에 그 대통령 직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 부분이에요. 로드맵을 밝혔죠. 그 부분이 네. 그야말로 한목적적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자기를 이렇게 공정에 빠뜨린 저 좌파들한테 막 복수하느라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막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정이 엄청 어렵게 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국민 통합적 방식으로 또 87년 체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이 개헌을 통해서 내 임기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내정은 총리한테 다 맡기고 그야말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외교 문제와 안보 문제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진짜 나라가 잘 운영될 것 같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그 한 목적성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그 반응이 웃기지 마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네.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에도 4명의 좌파 헌법 재판관들은 꿈쩍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나 정말로 그 심각하게 이걸 인용해야 되냐, 기각시켜야 되냐, 각하시켜야 되냐고 고민하고 있던 다른 4명의 헌법재판관들한테는 그 재판관들이 딱 듣고자 원하는 얘기를 어제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네. 저는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4명의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이거는 각하 또는 이건 기각이라고 결심을 굳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고 제가 확신하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게 제가 좀 소름이 돋는 게 우리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뭐 여러 방송 나가면 좌파 패널들이랑 거기서는 많이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민주당 네. 패널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얘네가 처음에는 이게 뭐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다가 이게 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씨알이 안 먹히니까 네. 요새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돌아오면 직무에 복귀하면 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냐. 국정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예.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네. 어제 대통령님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에서 네. 대통령께서 돌아왔을 때 네.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그 부분을 담은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공격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아구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기에 더해서 뭐 한 가지만 제가 사족처럼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 파면이라도 되면 네. 이 성난 자유파 국민들을 누가 어떻게 다스릴 거냐?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독일 거냐? 예. 네. 그런데 더 나가서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를 해도 자유파 국민들이 이번 그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저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정말 뼈에 사무친 그 원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분노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정 운영으로 승화시켜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바로 그런 자신의 복귀 이후에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이다 뭐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통령의 어제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대통령 복귀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 엄청난 갈등과 이 투쟁 양상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쨌든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고 지금 나섰고 그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어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굉장히 중요한 통합적 정치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선언이었다.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